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19년 12월 29일 경제뉴스. 1. 경제단체장들 신년사 규제 완화로 기업 활력 높여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기득권 구조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 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일반기계 수출 2년 연속 500억 달러 돌파. 올해 건설기계와 공조, 공작 등 일반기계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일반기계 수출액이 5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정치는 525억 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습니다. 산업부는 3년 연속 일반기계 수출 5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수출 애로 해소와 통상 이슈 대응, 기술 개발, 실증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기업 위주 제조업 생산 쏠림, 현상 심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줄어들다가 2017년 다시 커졌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광제조업 내 부가가치, 종사자 수 비중도 각 45.6%, 18.5%로 2016년과 비교해 2.2%포인트, 0.3%포인트 커졌습니다. 2017년 기준 광제조업의 산업 집중도 CR3는 41.8%로 2016년 42.1%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4. 최창수 NH농협손보 신임 대표 미래가치 제고 목표.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가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창수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각종 인슈어테크형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디지털로 연결되는 혁신 금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로서 정책보험의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언급도 더했습니다. 5. 한진그룹 남매의 난, 이어 모자의 난까지. 이런 가운데 가족 간 분쟁이 본격화된 건 지난 12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회장의 그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입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조원태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조원태 회장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문제 제기 5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조원태 회장이 12월 25일 서울 평창동의 이명희 고문 자택을 찾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기를 두고 이명희 고문과 언쟁을 벌인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6. 삼성전자 국내 스타트업 세계 진출 돕는다. 삼성전자는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시랩 인사이드 우수과제 5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사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시랩 아웃사이드 출신의 스타트업 4곳의 전시 참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함께 CES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시랩 아웃사이드 통해 육성한 스타트업 4곳도 CES 참가를 지원합니다. 7. 카드 자동 납부 내역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통신비, 4대 보험,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스쿨뱅킹 등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 납부 내역이 30일부터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PC페이 인포나 모바일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 납부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8. SK그룹 미국 CES에서 모빌리티 혁신 기술 선보인다. SK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부터 차량 내 미디어, 반도체, 자동차 소재까지 SK의 기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미디어 등 SK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각 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 또 가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 주요 백화점 1월 2일부터 신년 세일 시작. 백화점 업계가 내년 1월 2일부터 신년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신년 세일 행사를 열고 소비 심리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행사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정상가보다 최대 60% 할인 판매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월 한 달 카드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10. 내년에도 차 시장 회복 어려워. 전동차는 29% 확대. 202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 8,730만 대 예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정체에도 미래차의 함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동차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차는 전년보다 29.3% 증가한 55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적극 투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판매 가격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11. 기술표준원 LED 조명 제품 인증원 스톡 창구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조명 제품 인증원 스톡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9일 기술표준원은 한국조명 ICT연구원에 LED 조명 제품 인증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많은 제품인 공기청정기, 무정전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 시세 반값 기숙사용 청년주택 612명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내달 15일부터 서울 금천구, 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6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서대문구 등 총 5개소 404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모집으로 총 8개소 1025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근접한 지역에 공급됩니다. 13.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억 원 적발.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돼 보조금 재정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 이마트설 선물세트, 과일 물량 대폭 확대. 이마트는 내년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 선물세트 물량을 20에서 30% 늘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또 선물세트 사전 예약은 1월 첫 주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1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매출이 전체 사전 예약 기간 매출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일찍 구매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법인 고객들의 경우 1월 첫 주에 주로 많이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5. 휘발유값 6주째 상승 19.7원 급등.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4.9원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3.3원, 오른 1634.7원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3.2원, 오른 1388.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새해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6. 재건축 부담금 합헌 조합은 비상.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가져가는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인데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내후년 입주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과 비용을 제하고도 조합원 한 명당 초과 이익은 3억 4천만 원 선. 지난해 1월 이후 재건축이 본격화된 아파트는 부담금 대상인데 이 기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담금 규모도 커졌다는 겁니다. 17. 내년부터 1세대 4주택 취득세 최대 4배 상승.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에서 3%에서 4%로 올리고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에서 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8억 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 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릅니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18. 법원 배출가스 조작 BMW 과징금 583억 취소.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 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면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부정인증 사실이 드러난 BMW 코리아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9. 넷마블 1조 7,400억 원 웅진 코웨이 인수. 게임 개발업체 넷마블이 국내 대표 생활가전기업 웅진 코웨이의 인수 가격을 확정하면서 웅진 코웨이 매각이 한 걸음 진전하게 됐습니다. 이는 넷마블이 지난 10월 웅진 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제시했던 가격인 1조 8,300억 원대보다 900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넷마블은 30일 웅진 코웨이 인수에 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 하루 2잔 이상 커피 외에 치매 유발 물질 침착 줄여준다. 커피를 마신 양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평생 하루 2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27.1%가 대뇌 병적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소견을 보인 반면 평생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17.6%만 대뇌 병적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 평생 마신 커피의 양이 증가할수록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경제뉴스 끝.